자, 그럼 0-5세 오감놀이. 뭐 되게 많죠. 저는 뭐 이렇게 오감놀이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뭐 스페셜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사실 너무 그 교구 형태에 이미 아주 그 학습 목적이 분명한 그런 도구를 사용하는 거를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우리가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려는 게 뭘까? 숙련공을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창의성 이거잖아요. 문제 해결력.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집안에 있는 물건부터 잘 활용하는 거. 매일매일 접하는. 근데 요새 가정 보면 어때요? 부모님이 딱 섹션을 나눠. 요건 절대 만지면 안 돼. 깨끗하게 내가 멋지게 인테리어 해놨거든. 아이 장난감, 아이 교구. 그래서 아이가 뭐 거실에서 뭐 만지려고 그러면 놀이방 가서 놀아. 여기 너 방 엄마가 예쁘게 꾸며주잖아 하고 자꾸 거기 밀어넣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이 맨날 놀아줘 하는 애들이 사실은 돼요. 주변의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요거를 좀 어떻게 놀아볼까.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놀이를 잘 발견하고 스스로 확장시키는 아이들이 사실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가끔 이제 뭐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저는 이제 동물을 되게 좋아해갖고 주로 이렇게 구독하는 게 이제 동물 나오는 막 이런 건데, 이게 얼마 전에 뭐 뭉땡뭉땡인가? 이게 애국을 봤어요. 근데 얘는 천재야. 얘는 진짜 무슨 사람 같은 강아지인 거야. 근데 이제 그 주인 말로는 세상 이런 지랄견이 없었다. 그러니까 장난을 치는 정도가 와, 정말 상상 이상의 것들을 하다. 그래서 얘가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다. 저는 그 말을 되게 인상 깊게 그 말을 되게 들었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조금 부잡스럽고 뭔가 쟤는 진짜 별걸 다 해.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절한 놀이로 잘 돌려주게 됐을 때 아이는 훨씬 더 탐구적이 되고 창의적이 되고, 그리고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 혼자서도 의미 있게 잘 놀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좋은 놀이 재료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탐구하고 그거를 의미 있게 노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발달 수준은 아직은 많이 미숙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줬을 때 뭐야? 물이네? 끝일 수 있어요. 이 병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싹싹싹 끌어내면 아이들은 이걸 이렇게 갖고 놀 수 있었어? 여기에 테니스공 한번 엄마가 뭐 식탁 다리 하려고 꽂아놓은 거 망가져서 너 가져. 그 테니스공 꼈더니 얼굴이 돼. 여기에다가 뭐 휴지 막 붙였더니 드레스가 돼. 이게 인형이 돼. 여기에다가 한번 얼굴도 그려볼까? 그런데 이거는 안 그려지네. 이건 잘 그려지네. 유성과 수성의 차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사인펜이 먹히는지 크레파스가 먹히는지 아이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것들 이제 멘트를 이렇게 사박사박 나눠주면 아이들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훨씬 더 사고력이 높은 아이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정교하거나 너무 세련되거나 뭐 너무 비싼 놀잇감보다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응용하는 그런 놀이를 저는 가장 최고의 놀이다. 그리고 최고의 장난감은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많이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특히 0세에서 5세는 해마다 다르다라고 할 정도로 발달이 아주 급격히 진행되는 시기예요. 0세에서 1세, 1년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가장 빨리 발달하는 시기예요. 아무것도 못하던 아이가 걷고 간단히 빠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감놀이라는 거를 할 때도 발달 능력에 맞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유치한 거 너무 어릴 때 딸랑이를 우리가 5살한테 하면은 승질낸단 말이야. 그래서 부모님도 아이의 발달 능력에 따라서 어떤 놀이에 대한 레퍼토리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해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연령에 따라서 이런 거를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좀 몇 가지 꼽아봤는데, 먼저 이제
0에서 12개월 돌 때까지는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애착 형성이죠. 애착을 잘 공고히 안정적으로 형성하는, 그래서 애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놀이 활동이 들어가면 좋고, 이 돌까지는 이런 기본 감각, 오감, 그리고 대소근육, 발차고 이렇게 손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변의 물건들을 잡고 하는 기본적인 운동 능력을 발달시켜야 되는 게 이제 요 시기고요. 이제 12개월에서 24개월은 이제 형성된 애착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때 아이들은 이동 능력을 얻게 되면서 완전 기분이 좋아요. 내가 원하는 곳을 엄마한테 굳이 안아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갈 수 있게 되었어. 그래서 좀 말썽도 가장 많이 부리는 시기가 이 시기인데, 이 시기에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가 자기 몸을 조정하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때로는 참아야 된다라는 거를 배우게 되면서 자율성을 익히게 돼요. 그래서 자율성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자극도 줘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형성된 대소근육을 더욱더 발달시킴과 동시에 미세 운동 능력, 이제 연필이나 크레파스를 주고 나름 그림 형태는 제대로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해보는 그런 것들 연습해야 되고, 또 이 시기에는 언어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 때문에 언어 발달 자극도 주셔야 하는 거죠. 그러다가 24개월에서 36개월에는 뭘 하냐, 이때는 자기 인식, 자아, 그리고 타인에 대한 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자아 인식의 가장 기초적인 그 수준은 뭐냐면 자기 신체를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내 기분이 어떤지. 그래서 정서 발달, 아이들의 어떤 감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준다거나 이런 자극들을 주셔야 되고요. 역시 더욱더 정교한 운동 협응력이 요구가 되고, 또 이제 두 돌이 지나면서 전두엽이 발달이 돼요. 전두엽은 되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뇌 CEO다. 얘는 지적인 사고력, 결정, 판단 이거와 더불어 정서적인 것까지 관여해요. 그래서 전두엽은 도덕성, 인성 이런 부분까지 다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두엽 제일 중요한 뇌 영역이 발달하게 되면서 아이들은 주변에 대한 호기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지적인 욕구도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상놀이라고 하는 것도 훨씬 더 잘하게 되고, 이제 언어와 같은 상징 능력도 더욱더 잘 발달하게 되는 시기여서 부지런히 이런 사고력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리고 언어 발달을 자극하는 오감놀이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제 36개월에서 48개월이 되면 아이들은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은 한 2돌쯤부터 어린이집을 가지만 어린이집은 이제 보육의 개념이라면 만 3세가 되면 교육을 하는 유치원을 이제 다니게 되는 시기가 돼요. 이제 유치원을 다니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 자조 기술이다, 습득이 돼야 되죠. 자조 기술은 스스로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변 훈련 기본적으로 다 돼야 되는 거고요. 이 시기 전까지는 스스로 수조질을 한다거나, 양말을 신는다거나 이런 부분에 어떤 자조기술 습득이 되게 돼야 하고요. 자율성 여전히 중요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시작하는 주도성도 발달시켜야 되는 시기예요. 전두엽 역시 왕성하게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력 배양해서 기본적인 어려운 거 아니라 1에서 5까지의 간단한 수개념이나 짝짓기나 유모카 이런 어떤 거를 재미있는 놀이식으로 일상생활에서 자극도 줘야 하고요. 단체 생활 규칙도 익히게 해줘야 돼요. 나누기, 기다리기, 순서 지키기, 때리지 않기 이런 것들 배울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인성 발달 많이 도와줘야 되는 게 이제 요 시기 36개월에서 48개월 아이들한테 필요한 어떤 놀이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몇 가지 그냥 놀이를 뽑아봤어요. 그냥 제 그 책
0세에서 5세 놀이 육아의 기적 그 책에 나오는 거 이제 몇 개 뽑아봤는데 자 6개월에서 12개월 뭐 그냥 이름 그냥 제가 다 붙였어요. 만능 손가락 6개월이면 아이들은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물건을 잡는 게 다 가능을 해요. 그래서 요 촉각 자극을 발달시켜야 되죠. 그래서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이제 사물을 잡고 탐색하는 거. 뭐 그냥 조그만 반찬통에 해도 되고 그 계란판 같은데 이렇게 뻥뻥뻥 돼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 종류의 사물을 넣어놓고 아이가 그것들을 이제 꺼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눈선 협응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형태도 다 달리하는 거죠. 그 촉각 느낌도 달리하는 거고. 형태도 달리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실뭉치를 넣어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완두콩을 넣어줄 수도 있고 이런 식의 그래서 다양한 어떤 촉각 자극과 그리고 형태의 다양성에 따라서 아이가 이거를 어떻게 미세하게 조정하는가 이런 것들을 경험시켜 주는 거 되게 좋고요. 이제 12개월에서 24개월은 똑같은 눈손 협응이라 하더라도 이제 레벨이 조금 더 업되게 되는 거죠. 얘네들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집안 곳곳에 스티커 붙이고 접착 테이프 같은 거 붙이고 애들 뜯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애들 그냥 노동시키는 거야. 뭐 엄마 밥하고 그럴 때 처음에 같이 뭐 좋아하는 스티커 사서 뭐 뽀로로 뭐 아기상어 이렇게 막 붙이고 그 엄마가 조그만 뭐 바구니 하나 주고 그거 다 뜯어 갖고 와. 열심히 이렇게 잘 못하는 아이들은 처음에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쉽게 떨어지는 약간 두툼한 형태의 스티커를 해준다면 잘하는 아이는 좀 납작한 거 해서 도전심을 끌어올리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아이들이 어떤 시각적 관찰력, 미세운동 협응력, 그리고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도와주는 거죠.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가운데를 집었다가 요령이 생기게 되면은 가장자리부터 공략해야 된다는 걸 아이들이 알게 돼요. 그것도 문제 해결력이다. 자, 그럼 이제 24개월에서 36개월로 넘어가 봅시다. 이때는 자아인식, 자아가 태동하는 시기이고 자기에 대해서 아는 게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나 꾸미기, 뭐 자기 꾸미기 이런 거는 아이 사진을 조금 크게 확대해서 프린트로 뽑아요. 그리고 그 위에 비닐 같은 거나 좀 빳빳한 비닐이면 더 좋죠. 그거를 올려놔. 그리고 이제 따라 그리는 거야. 그래서 눈은 어디 있나? 어머, 눈이 여기 있네. 콧구멍 어디 있나? 이러면서 이제 그려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속에 자기 얼굴을 보고 따라 그리면서 신체 지각하고 공간 위치 개념 습득하고 그리고 역시 눈손 협응력. 습득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36개월에서 48개월은 이제 전두엽이 많이 발달하면서 상징 능력 아주 좋아지는 시기라고 했고, 그리고 어떤 사회성과 관련된 부분들도 더 발달시켜야 되는 시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가상놀이라고 불리우는 상상놀이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우리 집 가게 이런 거는 뭐냐면 그냥 먼저 아이와 그 다양한 어떤 사물의 형태를 그려요. 그러니까 마트라고 생각하고 바나나도 뭐 자기가 그리고 장난감도 그리고 마트에서 파는 것들을 뭐 사진을 보고 그려도 되고 자기가 상상해서 그려도 돼요. 그래서 아이가 다 이렇게 그린 것들을 뭐 정성과 여유가 있으면 손코팅해서 잘라 놓으시면 좋고 안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고 이걸 이용해서 가게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놀이를 통해서 미세운동 협응력 키우고 가상능력 키우고 그리고 주거니 받거니 엄마와 혹은 뭐 선생님과 같이 논다면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역할놀이까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놀이를 해볼 수 있죠.